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요즘은 정말 암호화폐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초반기죠. 정말 암호화폐 자체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지는 게 극초반기죠. 그 파이코인 채굴 하시는 분들 뭐 5년, 6년, 뭐 저 같으면은 지금 보니까 뭐 1320일 됐더라고요. 제가 1320일 됐으니까 4년은 아직 안 된 거죠. 그죠? 4년 가까이.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 지금 하시는 분들 당연히 뭐 오픈 메인넷도 안 됐으니까 이게 그런데 하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뭐 KYC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트코인 채굴한 사람 누구나 비트코인 15년 전에 채굴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알았는데 안 했던 사람. 누구나 그렇게 행동에 옮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뭐 전제의 법칙? 뭐 예, 네,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파이코인 채굴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15년 전에 비트코인 채굴했던 사람이 복이 많은 것처럼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에 저도 들어간 거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이거를 오늘 이더리움하고 파이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걸 했는데 다음 설명에 맞는 용어의 이름은 햄버거 하나를 사는데 원화로는 돈이 얼마가 들고 달러로는 얼마가 들고 엔화로는 얼마가 든다. 구매력에 따라 각국의 화폐 가치를 표현하는 지수. 그렇죠? 햄버거 값이 다 다르죠. 원화 뭐 베트남과도 다르고 미국 지역 따라 다르고 서울만 해도 뭐 이 동네 저 동네 다르죠. 다 다르죠. 파이코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230개국에서 할 거니까. 이게 다른 암호화폐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별로 필요 없는데 파이코인은 이게 결정적으로 파이코인의 미래 가격 알려면 이게 결정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아는 말, 이 파이코인 지금 채굴하시는 분들 굉장히 참 복이 많으신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계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계집 아이 딸 저희 할머니가 이제 많이 쓰시던 말인데 저희 할머니는 손녀가 다섯 둘 손녀가 이제 어, 여덟이었죠. 손녀가 여덟 손자가 여섯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 들었던 속담을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계집이 들어간 단어가 59개인데 이 59개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전제의 법칙이라고 되는데 이게 power of awareness, 전제의 법칙, 뭐 전제 조건, 예, 그 소리거든요. 전제 조건을 한 것 같아요. 원래 power of awareness 같으면 자각, 자각의 힘, 알아차림의 힘 이런 뜻인데 이거 어떤 분이 번역하셨는지 몰라도 굉장히 번역 잘하신 거예요. 전제의 법칙. 전제의 법칙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많이 저희 할머니가 이제 맨날 하시던 얘기인데 계집아이는 클 때 시집 담벼락 넘겨다 보면서 큰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나라는 여자들 결혼해도 자기 친정 성을 그냥 갖고 있지만 뭐 서양에서는 전 파이코인에서 이게 이름 바꾸는 것도 어, 나중에 항소만 잘하면 이름 바꿔주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뭐 한국 빼고 다른 나라들은 재혼하면 성이 바뀌잖아요. 결혼하면 성이 바뀌고 뭐 힐러리 클린턴이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 더글라스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힐러리 더글라스가 돼버리고 뭐 또 우시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힐러리 우가 되는 거고 야마모토하고 결혼하면 힐러리 야마모토가 되는 거고
성이 막 바뀌잖아요. 여자들은. 그런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계집아이는 클 때 시집 담벼락 넘겨다 보면서 큰다. 그러니까 부잣집으로 시집갈 아이인지 가난한 집으로 시집갈 아이인지 그러니까 풍족하게 나중에 살아인지 그냥 힘들게 살아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 클 때들, 딸아이들 클 때 보게 되면. 남자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신분 변동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양반 쌍놈 없애고 학벌 없애고 하다 보니까 정말 1980년도 이후로 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 할 수가 있고 막 이렇게 됐지만 굉장히 정해져 있었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이런 게 없는데 계집아이는 클 때 시집 담벼락 넘겨다 보면서 이게 전제의 법칙인데 이게 제가 살면서 보니까 계집아이만 여자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부자 될 사람들은 비트코인 채굴 했어요. 나중에 맨날 양아치처럼 노는 것만 같아도 나중에 엄청난 부자 될 사람이 비트코인 채굴 했다고요.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채굴, 파이코인 채굴한 지금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미래를 넘겨다 보면서 채굴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 뭐 사람들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이 없다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명됐잖아요. 자기 무의식이 아는 거예요. 자기 무의식이 나중에 갑자기 부자가 될 사람은 파이코인 채굴을 한 거야. 비트코인 채굴을 한 거야. 이더리움 채굴을 한 거야. 자기 미래를 넘겨다 보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미래도 힘들게 될 사람들은 안 해. 무의식의 힘, 잠재의식의 힘이 엄청나거든. 그런데 이제 이런 영상이라도 보고 아차 하면서 정신 차려갖고 의식이 무의식을 지배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무의식에 끌려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의식이 무의식을 지배한다고요. 무의식에 끌려왔는데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깨어나갖고 자기 의식이 무의식을 이끄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암호화폐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채굴은 해놓고서 무의식으로 미래를 넘겨다 보면서 파이코인도 하고 비트코인도 했는데 이게 자기가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또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미리 다 있다. 나중에 부자 될 사람은 미리 다 미래 담벼락 넘겨다 보면서 채굴 했다니까 이걸 전제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얘기를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 이게 그냥 공식처럼 당연한 얘기였구만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의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의식으로 다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의식으로 다듬어야지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잖아요. 시작은 무의식으로 했지만 그래서 참뭐 파이네트워크에서 웬일로 해피 뉴 이어 이 사람들 한 번도 이런 거 안 하더니 뭐 파이데이니 무슨 뭐 한지 2000일 됐어요 뭐 이런 것만 하더니 그래도 이제 올해는 해피 뉴 이어 하네요. 그러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당신네들이 성취 이건 몇 년 전부터 나왔지만 이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더리움과 정확히 비교해 달라고 하셔서 시가총액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으면은 이제 2,100만 개인데 현재 이제 1,980만 개 정도가 유통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아, 이더리움은 1억 2천만 개가 지금 발행은 무한대까지 할 수 있지만 나름 이렇게 뭐 소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1억 2천만 개죠. 2천만 개. 그다음에 테더가 1,370억 개. 한 1불 정도 하죠, 테더가. 리플이 570억 개. 이게 한 3불 정도 하죠.
3불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70억 개. 그 다음에 도지코인이 1470억 개. 한 5, 600원 정도 하는 거죠. 도지코인이 1470억 개. USDC 남대문 시장에서도 쓰고 동대문 시장에서도 쓰는 US 테더나 이런 게 또 450억 개.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테더는 1370억 개인데 1466원이고 USDC는 450억 개인데 1466개예요. 그럼 뭐죠? 3배나 유동량이 더 많은데 가격이 같아요. 테더하고 USDC하고. 유통 공급량은 3배나 더 많은데 가격은 같아요. 왜 그렇죠? 테더가 USDC에 비해서 뭐 훨씬 더 선호도가 높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하신 분이 우 소장님 자꾸 그 뭐 파이코인 1000억 개고 이더리움은 무제한이라고 그러는데 발행 무제한이라는데 말이 그렇지 수량 조절해서 그냥 한 1억 2천만 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파이코인도 그렇게 이제 650억 개 중에서 뭐 몇 개가 소각이 되고 뭐 570억 개가 될지 450억 개가 될지 몰라요. 근데 570억 개가 1370억 개도 1466원이고 1달러고 450억 개도 1달러예요. 1466원이에요. 개수에 따라서. 개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파이코인은 여기서 이제 IOU 가격으로 IOU에서 유통 공급량이 6,800만 개죠. 현재 6,800만 개죠. 그렇죠? 그러면 IOU 가격에서 이제 나중에 몇 개가 공급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때 파이프롬 USA님은 한 5%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럼 뭐 1000억 개라 그래도 50억 개인가요? 500억 1000억 개면 50억 개, 5%한 250억 개, 그죠? 250억 개 정도 동공음량. 1000억 개 되지도 않겠지만. 뭐 이더리움은 소각하고 파이콘이 소각 안 하나요? 지금 소각하고 있잖아요. 소각한다고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량만 갖고 이렇게 볼 수 없어요. 특히 파이코인은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미국 US 달러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US 달러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한국 원화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파이코인의 시가총액이 얼마냐고 묻는 거는 이 US 달러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원화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는 이게 질문 자체가 비문이에요. 비질이라고 비질문. 질문 자체가 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원화의 시가총액이 얼마라는 말 아무도 안 쓰잖아요. US 달러의 시가총액이 얼마라는 말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근데 파이코인 시가총액이 얼마냐고 왜 물어봐요? 말이 안 돼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얼마냐는 물어볼 수 있어. 파이코인 시가총액이 얼마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원화의 시가총액은 얼마인데? 똑같은 소리예요. 질문이 안 되는 거를 질문. 파이코인의 가치는 시가총액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최소 세 가지. 첫 번째, 화폐의 구매력. 달러만 해도 봐요. 1929년도에는 20불 갖고 이렇게 많이 살 수 있었대요. 60년대는 이만큼 살 수 있었대요. 2014년도 되니까 뭐 지금 이거보다 더 줄었겠죠? 한 3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게. 이게 물가가 상승되는 거죠. 이게 화폐의 구매력이죠. 근데 파이코인은 무한정 발행한다고 그러지만 1000억 개 발행한다고 그러지만 1000억 개 발행하지 않고 그리고 또 소각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더리움처럼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는 거로 1파이 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이
거꾸로 가겠죠. 1파이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1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것처럼 1 이더리움으로 하는 게 많아지는 것처럼 이게 화폐의 구매력이죠. 그런데 다른 데서는 다른 암호화폐는 코인 거래소에서 시장되는 것 같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진짜 현장에서 파이코인은 현장에서 상인들과 상인들 정말로 거기서 구매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실질 구매력이죠. 명목 구매력이 아니죠. 이게 파이코인의 가치를 형성하는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렇게 하겠죠. 몇 개 가지고. 두 번째. 이거는 실질 구매력. 시장에서, 현장에서, 업종화폐처럼 239개에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정말로 다 할지 안 그러면 그렇게 5% 내지 6%만 할지는 모르겠는 거죠. 거래소에 얼마를 공급하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런 암호화폐가 없었으니까. 여기 화폐 공급량이 1억 개다. 그런데 어, 가령 이제 50억 개다. 그러면 각 거래소에 음, 몇 개를 공급해야 그러니까 어느 거래소 가령 바이낸스에 한다, 업비트에 한다, 뭐 어디에 한다. 어느 거래소에 몇 개를 공급할 건지가 글쎄 그것도 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좀 독특한 암호화폐니까. 다른 데야 뭐 그냥 어디서 하든지 거래소들끼리 정산도 하고 뭐 알아서 하겠지만 파이코인은 지금 아무튼 그렇게 중앙화 거래소에서 의한 거래, 이렇게 시장에서의 거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P2P 거래. 이 P2P 거래가 이게 사실은 피어투피어 거래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파이코인 가격을 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이게 이제 화폐 수량설이라고 있는데요. 뭐 너무 어려울까봐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M이 통화량이에요. M이 통화량. 그 다음에 V는 화폐 유통 속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폐 유통 속도가 뭐냐면 어떤 회사가 근로자한테 월급을 줬어. 그 월급을 갖고 식당에서 밥 사 먹었어. 식당은 또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어. 시장은 또 농부한테 가서 농사를 지었어. 농사 짓는 사람은 또 뭐 트랙터도 사야 되고 뭐도 사고 기업에 뭐를 해. 이렇게 해서 돈이, 하나의 돈이 5번 돈다라는 거죠. 한 번에 돈이 몇 번을 도냐. 파이코인, 10파이코인이 우승택한테 채굴 내 10파이코인이 몇 바퀴를 돌아서 다시 우승택 지갑으로 보통 들어오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화폐 유통 속도가요. 한국이 굉장히 낮거든요. 미국보다도 반 정도가 낮아요. 이게 한국의 유통 속도. 이게 미국이 위에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안 도는 거예요. 근데 파이코인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이 돌 것 같아요. 유통 속도. 그리고 이 화폐량과 유통 속도는 물가 수준과 실질 GDP와 관련이 있는데 지금 파이코인 채굴한 사람들 중에 60% 70%가 개발도상국인데 그 사람들이 GDP가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GDP에 잡히지 않는 게 많거든요. 그 외국의 저 뭐 타지키스탄이라든지 뭐 콩고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좀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도시 말고 지방으로 가게 되면 GDP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뭐 100불 갖고 살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죠. 북한에 100불만 갖고 가보세요. 북한에 100불만 가면 쌀 몇백 가마 산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실질 GDP 자체가 없어요. 후진국에 이런 나라들을 파이코인은 지금 상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230개국을. 화폐 유통 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커지니까 GDP에 안 잡히던 게 GDP로 잡혀버리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화폐 유통 속도가 엄청나게 커지면 어떻게 되냐?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격이 이게 30불 갈 게 300불 가고 1000불 가고 3000불 가는 거예요. 이 차이거든요. 이 GDP가 잡히지 않던 나라에서 GDP가 안 잡혔지만 안 잡힌 상태에서 거래하던 것이 GDP가 잡히면서 파이코인의 통화량 체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파이코인 가격은 폭발적으로 늘어요. 이게 P2P예요. 그래서 P2P를 하게 되면 화폐 수량설하고 상관이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화 거래소, 첫 번째는 화폐의 구매력.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파이코인이 되지. 자꾸 저 시장에서밖에 거래가 안 되는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거 가지고 파이코인 거래하게 되면 자를 잘못 갖다 대신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 운 좋으면 올해 중에 1000불 찍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운 좋은 사람들이 지금 미래를 보고서 파이코인 채굴을 했어. 그런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개념이 안 잡혀. 의식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전제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거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그래, 요즘 말로 바꾸면 복 많은 놈은 미래 담배다 넘겨보면서 미래의 일을 지금 한다니까. 전 비트코인은 이런 복이 없었었죠. 파이코인이 있는 거죠. 관리를 잘해야죠.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 많으신 분들. 그렇다면 복이 있는데도 참 사용 안 하는 한심한 분들은 구석구석 눈물 나고 아바피 말 못할 겁니다. 아 정말 참 왜 안 하시는지. 구석구석 말 못하고 구석구석 눈물 나고 아바피 말 못한다는 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야. 미래 담벼락 넘겨보고 그렇게 주접을 떤다니까요. 지금 안 그러신 분들은 내가 이 안 그러신 분들하고 생활을 하니까 제가 정말 감사하죠. 아유, 고맙습니다.